문자 다 받았어? 그 방배정 문자 재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동을 하면 되고 여기 그대로 S2반, 저기 S1반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각자 배정받은 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설을 해볼까? 근데 1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에 엄청 많이 틀린 문제가 나와버리네. 왜 그때 이 문제 기억나? 자신 있었어? 이 문제 보고서? 내가 막 강조했었잖아. 이거 강조했었잖아요. 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뭐예요? 이거 우리한테 뭐 알려주는 거야? 뭐 알려주는 거야? 부호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자, A는 뭐야? 음수. B는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기억력 디귿이 생긴 게 이상하지. 그치? 여기서부터 아마 좀 힘들었을 텐데 천천히 같이 보면 기억 보면 루트 A분의 마이너스 B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루트 A분의 루트 마이너스 B랑 똑같니?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진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계산을 할 때 합쳐진 걸 쪼개는 건 어색하거든.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려. 이거는 익숙하지 않아. 보통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건 쪼개진 걸 합치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합쳐볼까? 자, 쪼개진 걸 합칠 땐 뭘 따져야 돼? 역시 루트 안에 또 이제 부호를 따지지. 근데 이 A라는 녀석은 우리가 찾은 부호가 음수야. 그래서 얘 음수다. 현재 음수인 상태. 자, B라는 녀석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자체로 보면 무슨 수예요? 음수. 그치? 좋아요.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음수의 음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나요? 안 튀어나오죠. 우리 마이너스 합칠 때 이렇게 자, 분수식을 루트분의 루트를 이렇게 합칠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딱 이때밖에 없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고 일 때만 합칠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다른 경우는 절대 튀어나오지 않아. 이거일 때만이야. 이거는 오직 이거일 때만. 나머지는 다 발레야. 오직 이거일 때만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면 이렇게 합치면 마이너스 안 튀어나오고 그냥 얘네 둘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맞는 거지. 맞잖아. 어려워라. 자, 다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트 A분의 루트 마이너스 B를 합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고민할 게 뭐냐면 이렇게 합칠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까 말까만 고민하는 거야. 요것만 고민하는 거야. 근데 여기 튀어나오려면 요것도 음수고 요건 양수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라니까? 이 통째로는 마이너스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면 안 튀어나와. 오케이, 이해됐어? 이런 거지. 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합쳐보자. 합쳐봐. 루트 2i분의 루트 3i잖아. 루트 3i잖아. 그죠? 그러면 i 사라져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 루트 2분의 3이에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합치니까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은 참입니다. 그러면 미유는 과연 어떨까요? 미유는 과연 어떨까? 미유 루트 a제곱 b제곱은 자, 이게 ab니? 라고 묻고 있어. 우리 이거 어떻게 식정리 어떻게 해? 식정리 어떻게 해? 그치? ab 전체에 완전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루트 안에 제곱을 먼저 취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부호가. 그치? 무조건 플러스지. 그래. 그러니까 AB 부호가 뭐든
제곱부터 만나니까 얘네는 무조건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루트를 만나니까 이거는 항상 A, B의 결과물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로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찾은 A, B 부호에 의하면 지금 현재 A는 음수인 상태고 B는 양수인 상태잖아. 이렇게. 그러면 A, B 부호는 합치면 뭐야? 결국에 얘네들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B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정리하면. 그죠? 그렇잖아. 아니 마이너스인 I를 절대값을 씌워서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마이너스 2 하면 이거 2가 빼잖아.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빼잖아. 요거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 마이너스의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 상태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게 결과물로 나오니까 현재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B가 나와야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니은 땡이네. 니은 땡이야. 니은 땡. AB가 아니라 마이너스 AB인 거야. 마이너스. 근데 이건 진짜 그만큼 중요해서 갖고 온 거라 꼭 알아둬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요번에 루트 a제곱 b가 a 루트 b라고 물어보네. 자, 얘도 그러면 얘부터 쪼개야겠지. 자, 여러분들 루트 a제곱 b를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평소면 아무렇지 않게 하겠지. 그렇지? 근데 내가 질문을 던지니까 뭐가 있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 얘는 보통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렇게 푸는데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 내신 때 엄청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쪼갤 때 많이 놓치는 게 있다고. 뭘 놓친다고? 다 반대로 생각해봐. 같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도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곱하기 루트가 그냥 이렇게 합쳐지는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뭘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해야 돼? 요 안에 부호들 확인해야지. 그치? 그래서 둘 다 만약에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음수고 음수면 쪼갤 때도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일단? A제곱은 부호 무조건 플러스잖아. B도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상관없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유롭게 우리가 쪼개도 되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건 만약에 A도 음수고 B도 음수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트 AB라는 걸 쪼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요. 여기에 쪼갤 때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거랑 이렇게 된다.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쪼갤 때 함부로 쪼개는 게 아니라 부호를 확인하고 쪼개야 된다고. 부호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쪼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맞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이건 뭐야? 절대값 A 곱하기 루트 B가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잖아. 제곱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루트를 만나니까요. 그럼 절대값 A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A 값인데 지금 음수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루트 B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A 루트 B. 그러면 이것도 땡이네. A 루트 B가 아니라 마이너스 A 루트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호의 조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부분에 고난도 문항이 쏠려있구나. 2번은 킬러였는데 건너뛰고 갔다 와야겠다. 수업 마지막쯤 풀 거야. 자, 3번으로 건너뛸까? 3번 정리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3번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일 때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랑 비슷하네. y는 2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에서 4 곱하기 2x 마이너스 3 더하기 5다 라고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네. 우리 이런 걸 보면 뭘 한다고? 문제를 풀 때? 치환을 한다고. 즉 2x-3을 우리가 공통이네 그러니까 통째로 어떠한 문자 하나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 식이 바뀔 거야. 이 2차식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치환하면 뭘 조심하라고? 치환한 문자도 새로운 범위를 갖는다고. 왜? 자, t라는 건 2x-3인데 문제에서 x가 이 범위라네. 그치? 그래. 그러면 x 저 범위에서 x 이 범위에서 얘들아 2x-3은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2x-3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뭐 이상? 그렇지. 마이너스 5 이상 3을 넣으면 3 이렇게 범위가 찾아집니다. 이해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자,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야. 자, 2x-3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직선 아니야? y는 2x-3이라는 직선이잖아. 이 2x-3이라는 아이를 요 x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넣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3일 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갖고 3에서 3을 갖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의 값을 갖겠네요. 저 범위에서 2x-3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가 범위가 생겼잖아. 이렇게 t가 마이너스 5 이상 t 3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새로운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새로운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칭축이 뭐야? 2죠.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얘기한 정의역의 범위, x값의 t값의 범위. 그러면 3까지 볼 거니까 3은 대칭축으로부터 너무 가깝네. 마이너스 5는 대칭축으로부터 너무 머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면 25, 20, 45. 근데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맞아? 이거 지금 맞네. 그러면 최소는 2일 때 계산하면 4, 맙 4, 1 이렇게. 그래서 합은 계산 실수했다. 4, 마사. 계산 실수했다. 뭐 실수했어? 정답 46인데. 이렇게 풀면 46인데 뭐 실수했구나. 어제도 계산 실수했어. 마이너스 5일 때 실수했구나. 25, 50이네. 50이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레벨 테스트를 내가 만들었는데, 고1 레벨 테스트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 때 중점을 둔 건 앞으로 수학에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를 중점으로 뒀어.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이 안 쓰이는 건 사실상 네트에 거의 안 넣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몇 문제만 해설하잖아. 앞으로 나오는 것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언제 공통 수학 틀을 나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왜 그렇게 여기서 지금 공통 수학 1을 왜 계속 복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지를 2학년 되면 합니다. 2학년 되면. 그때 가면 하니까 좀만 참고. 자,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얘는
여러분들한테 fx랑 gx를 그냥 연립부등식이다 얘들아. 연립부등식이야. fx가 0 이상이면서 gx가 0 이상일 때를 보는 거야. 이렇게 fx가 0 이상이면서 gx가 0 이상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생긴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y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원점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리고 얘가 gx, 얘가 y는 gx, 얘가 y는 fx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또는이야 그리고야 이거 연립부등식이야. 이거 그리고예요. 연립부등식이잖아. 이거 그리고다 그리고. 즉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fx도 0 이상이면서 gx도 0 이상인 데를 너네 한번 찾아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gx부터 0 이상인 곳을 찾으면 이 보라색이 다 0 이상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gx 입장에선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일 때 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자 fx도 0 이상일 때 찾아볼까? 그러면 요렇게랑 요렇게가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fx는 0 이상인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가 1 이상입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자, 그림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로만 봐도 어디가 보이는 거야? 그래프로만 봐도 어디부터야? 그래프로만 봐도 동시에니까 같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데를 찾아봐. 어디야? 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1이면 보라색도 칠해져 있고 x가 1일 때 이렇게 x가 1일 때 얘들아 보라색도 칠해져 있고 초록색도 칠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3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모든 정수 x 값의 합은 근데 fx가 0보다 크네. 오, 쏘리. 그러면 fx가 0보다 크면 초록색이 저기 구멍이 채워지면 돼, 안 돼? 오, 여기 빈칸이야. 여기 1이 포함이 안 돼. 그래서 2, 3에서 정답 5. 정답 5번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 등호 빠지고 등호 빠지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구나. 다 젖었어? 괜찮아? 비가 엄청나게 오네. 우와, 오랜만에 장마다운 장난해. 이런 날은 수업하기 좋은데 놀 생각이 안 나네. 밖에서 막 뛰어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네. 아니야? 이런 날 비 오니까 집에서 그냥 침대 위에 있어야 돼?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 여러분들 집 갈 땐 그치겠지? 집 갈 땐 그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5번 볼 차례인가요? 5번. 이것도 많이 틀리긴 틀리더라고. 아직도. 자, 틀리면 안 돼. 이거 하도 해서 지겨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슨 단어가 먼저 눈에 띄어? 부등식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띄어. 그럼 우리는 항상 케이스 분류를 하기로 했잖아. 최고차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이렇게 습관처럼 튀어나와야 돼. 이게 또 나와요? 나와요. 고2 되면 또 나온다니까? 오늘 한 모든 문제는 고2 때 다시 여러분들이 다 찾아갈 거야. 나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수학은 누적이라 고1 때 비면 고2가 힘들고 고2가 비면 고3도 힘들겠죠. 자, 그러면 요거일 때는 자 먼저 해보자. n-1이 0일 때 그러면 이거는 그냥 0 더하기 0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성립하는 시기야, 성립 안 하는 시기야 이거. 성립하는 시기잖아. 이거 된다는 거야. 오케이, 성립한다는 거에 따라서 m은 1일 때 된다는 거야. m은 1일 때 돼요. 이렇게. 그럼 m은 n-1이 0이 아니라면 n-1이 0이 아니면 우리 뭐랑 뭘 찾아야 돼 이때는? 최고차 개수의 부호 찾고 또 뭐도 찾아. 또 뭐도 해. 판별 시기 어떤 타도 해야지. 이 두 개 바로 찾아요. 이 두 개. 그래서 n-1이 어때야 돼 얘들아? 최고차 개수 어때야 돼?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최고차 개수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 양수여야 되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하면서 생긴 게, 그리고 x축보다는 다 위에 있어야겠죠. 커서 둥둥 떠 있어야겠죠. 이래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겠지. 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블록하네. 그래서 0보다 큰 거고 개형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x축과 주어진 2차 함수의 교점이 없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으니까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라는 흐름으로 간다고 했고. 됐네. 그러면 풀어보면 되겠네. n-1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m이 1보다 클 때 따라서 m이 1보다 일단 크다라는 거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4분의 d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식에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아요가 되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전개할 거야? 이제 이런 센스들도 계속 키워 나갈 거야, 같이. 보통 무작정 전개하는데 전개하기 전에 뭐가 눈에 띄어? n-1이 눈에 띄지 않아? 묶어. n-1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뒤에 오는 게 n-3 아니야, 이렇게? n-1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n-3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뭐야 이거? m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가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지. 그래서 따라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n-1이 0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많은 친구들이 답을 그래서 2다라고 하고 끝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빼먹었거나 예쁘게 풀어놓고 신나서 여기서 그냥 m은 2야 하고 끝냈더라고. 그랬던 것 같아, 과거의 자신이. 근데 그런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 최종적인 정답은 뭐야?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합쳐야지, 그치? 최종적으로. 그래서 최종 정답은 뭐야? 1 이상 3 미만입니다 라고, 요렇게 1과 2가 둘 다 되니까 정답은 2번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너네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반 애들도 다 이렇게 치면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 많이 틀렸어 이거 20번. 내가 20번에다 놨더니 많이 틀렸던데. 그 다음에 이제 6번인가요? 이것도 중요하지. 매번 강조하지만 아직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매번 강조하지만 여전히 헷갈릴 수 있는. 방금 것도 지금 것도 앞으로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나와요 라고 말합니다. 짜란 어디지? 이게 몇 번, 레벨 테스트 몇 번 문제였더라? 매트 때 몇 번 문제야? 6번. 이거 꽤 뒷번호 문제였는데. 24문제짜리였어. 그렇지. 22번이었어. 매트 때 22번.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 6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 a 더하기 3의 x
더하기 2a 더하기 21은 0에 두 근이 모두 3보다 클 때 이거 진짜 꼭 알아가야 돼 얘들아. 그냥 고2 때 너무 당연하게 나와. 진짜 너무 당연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고2 때 도대체 이차 함수가 왜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학년만 되네. 이번 겨울만 돼도 알 거야. 다 이차 함수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건 두근. 자 두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냥 두근이잖아. 서로 다른이 아니잖아. 그쵸? 서로 다른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모두 3보다 클 때, 모두 3보다 클 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부호 물어보는 거야? 위치 알려준 거야? 부호 알려준 거야? 위치 알려준 거지. 부호가 아니라 위치 알려준 거거든. 자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 어떻게 푼다 했어? 위치를 알려주면 뭘 꺼낼까? 내가 뭐라 얘기했었냐면 일단 판별식은 방금 썼지? 이 판별식 썼어. 판,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대칭축 이렇게 요 세 개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요 세 개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부호를 알려줬어. 뭐 예를 들어 서로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뭘 꺼내야 돼? 만약에 부호면 판별식은 그대로야. 근데 뭘 꺼낼까? 이때는 근과 계수를 꺼내. 이때는 근과 계수를 꺼내서 합이 무슨 부호다, 곱이 무슨 부호다 라고 푸는 거야.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더 나아가면 결국엔 여러분들 어차피 해봤자 근과계수로 만약에 푼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릴까? 근과계수는 식이지, 그지? 얘는 안 그려. 얘는 그려서 풀지 않아 잘. 그냥 바로 근과계수랑 판별식 식으로만 쭉쭉쭉 풀면 끝나 보통.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판별식도 써야 되고 함수값도 써야 되고 대칭축도 써야 되지. 근데 하나같이 조건들이 어때?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그려 보통 그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생긴 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두 근이 뭐 서로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두 개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두 근이 여기랑 여기 있고 3은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면 3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써야겠지, 그치? 이렇게. 요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야. 한번 그림 그려놔. 자, 요 상태야. 그러면 판별식부터 써볼까? 다시 판별식은 먼저 0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판별식은 앞에서 이미 해석을 했고 함수값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은 함은 함수값인데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위치관계의 기준을 잡아준 숫자 있지? 3 요거 있죠, 요거 요걸 넣은 값을 때의 부호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요거를 fx라고 해볼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2차 식을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함수값은 뭘 따지는 거냐면 f3을 따지는 거야. f3 이렇게. 그럼 f3의 부호를 따지는 거야. 정확하게 부호가 뭐여야 돼? f3이 뭐여야 될까? 0보다 커야 되겠지. 이렇게. 아니 3이 지금 두 근이 어디에 있든 걔보다 왼쪽에 있어. 근보다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3을 넣었을 때 양수겠지. 그치? f3이
그 다음 축은 뭘 의미하는 거냐? 대칭축을 의미해.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식의 대칭축은 a 더하기 3이네. 그러면 이 a 더하기 3은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대칭축도 어디 있어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자 봐봐, 이게 이제 조합인데 자 이렇게 3보다 커야 되는데 얘네들을 조합해야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함수값이 3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요라고 하면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어도 3이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여기까지는 몰라. 3이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쓰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맞는데 3이 근데 이것만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이 조건만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부족해 조건이 3을 왼쪽에 고정시켜야 돼. 그 왼쪽에 3을 고정시키는 게 누구야? 대칭축이야. 얘가 대칭축보다 즉 3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칭축이 a 더하기 3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좌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 얘가 왼쪽과 오른쪽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가져가세요. 내년에 또 여러분들 찾아갈 거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여기선 a가 계산해보면 a가 마이너스 6 이하이거나 a가 2 이상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F3이 0보다 커요를 풀면 a가 3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요거를 풀면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이거 범위가? 다 합쳐봐. 요거랑 요거 다 합치면 따라서 그냥 2 이상 3 미만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찾아간다. 되겠다. 찾아간다. 그 다음 8번부터 가볼까? 8번부터 7번 역시 킬러였어가지고 8번부터 가봅시다. 이거 정리됐어요? 자 8번 뭐야 이거는? 내신 때 많이 했던 문제네. 자 여러분들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총 4명이 탑승했어. 10층까지 1회 운행하는 동안 모두 내릴 때 서로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 않고가 핵심이네. 이 4명은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 않고 항상 한 명씩만 내린대.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상황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익숙한 상황으로 바꿔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여기서 영감을 얻는 거야. 요 연속한 층이 아니다 해서 영감을 얻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요번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연속하지 않는다. 연속층이 아니야. 비슷한 거. 앉을 때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웃하지 않을 때로 푸는 거야. 이웃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 자, 그럼 이 문제가 말이 낚이는 게, 자, 네 명이 총 몇 개의 층에서 내리나요? 네 명이 총 몇 개의 층에서 내려요? 내릴 수 있는 층이 총 몇 개예요? 9개예요. 10개가 아니라. 1층에선 사람이 타기만 하고요. 2층에서 10층까지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총 9개의 층이 있어요. 9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익숙한 이웃하지 않을 때로 풀 거거든요. 이웃하지 않을 때로. 그러면 이 층을 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까? 의자로 바꾸세요. 의자로 바꾸세요. 의자. 이런 거지. 총 9개의 의자가 있는데 4명이 앉을 거야. 이웃하지 않게. 로 상을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의자 몇 개 깔까? 의자 몇 개 깔아? 9개 의자가 있어. 사람 4명이 앉을 거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앉으니까 우리 뭐부터 따져? 자, 이웃하지 않을 때야 뭐부터 해? 이웃하지 않아야 될 때 뭐부터 해?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먼저 나열하잖아.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하셔야죠. 이것도 확통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레벨 테스트 넣는 거야. 너네 이걸 또 여러분들은 확통에서 여러분이 또 찾아갈 거야. P랑 C가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 물론 확통 시작할 때는 안 나오지. 확통 시작은 중복 순열, 중복 조합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확률을 하잖아, 너네가 확률을. 확률에서는 P랑 C 엄청 써요. 확률 배울 때. 자,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저층을 의자로 바꿨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건 의자거든. 그러면 4명이 앉을 의자 빼고 9개의 의자 중에 4명이 앉을 의자 빼고 5개의 의자를 깐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의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의자 깔아두고 4명이 사이사이에 앉는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뭐. 4명이 사이사이에 앉는다. 그쵸? 그러면 몇 개의 자리 중에 총 이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개야? 6개 아니야? 6개? 그치? 6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를 뽑아야지 일단. 근데 사람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사람이 바뀌잖아. 사람이. 그치? 그래서 6P4 하면 되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6P4가 정답. 360.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았어. 4명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했어. 4명. 그러면 층은 어떻게 돼? 알아서 이름이 붙겠지. 순서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부터 몇 층이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2층이 되겠지.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2층에서 4층에서 6층에서 10층에서 내려요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층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뒤죽박죽 섞을 수가 있어? 없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름 없는 의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층은 지들이 알아서 이름이 붙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남은 게 킬러 2개네. 7번이랑 9번은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럼 보여만 주고 끝낼게. 9번 보여주고 끝낼게. 9번은 사실 좀 의도한 게 있긴 했는데 그거 치고도 좀 어려웠어가지고 케일리 해밀턴을 쓰지 않으면 좀 여러분들이 힘들었겠더라고요. 내가 의도한 건 얘는 9번이잖아. 내가 의도한 9번은 그냥 사실 이거였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한 헉은 오메가다 라고 할 때
뭐가 머릿속에 빠바바박 떠올라야지. 이번 기말 때 바로 했으니까. 허브는 어디서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에서 나온다. 그래서 바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 바가 1이고 막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튀어나왔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거의 한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오메가 6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겠지.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 케일리 해밀턴을 쓰지 않으면. 케일리 해밀턴을 여러분들 이번 시험 때도 안 썼죠. 그쵸? 그러면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나. 방법 없어요. 자, A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1 이렇게 되어 있어. 얘를 제곱을 하겠지. 얘를 제곱을 하겠죠. 우리는 제곱을 하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또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뭘 할 수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 식이.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지?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1 얘도 오메가 마이너스 1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지. 이게 어려운 거. 이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뭐야? 그렇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넘어가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오메가 제곱이네. 이게 오메가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1 역시 똑같네. 그냥 여기 있는 거 똑같잖아. 둘이 성분이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멈춰야 돼. 세제곱을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멈추고 얘랑의 관계를 봐봐. 얘한테 무슨 짓을 해야 이게 될 것 같아? 추측해봐. 얘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을까? 오메가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라 의심을 하게 되지 않아? 왜냐면 여기는 오메가고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고 얘도 똑같고 1 이거 오메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기만 하면 규칙이 딱 보이네. 그치? 근데 맞잖아.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그래서 A제곱은 사실 뭐야? 오메가 A다. 요거 찾아서 문제 푸는 거야. 요걸로 문제 푸는 거야. A제곱이 오메가 A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수를 계속 낮추는 거야 이제. 차수를 계속 낮추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면 끝이야. 이제 결론적으로 규칙을 찾았잖아. 그렇게 푸는 거야. A 더하기 A제곱은 오메가 A고 A 세제곱은 그러면 오메가 제곱 A겠네. 그죠? 오메가 제곱 A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A로 묶어보는 거예요. 얘를. A로 묶으면 오메가는 그냥 하나의 앞에 있는 개수니까 오메가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있는 세 개는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해보면 뒤에 있는 세 개는 오메가
A 4제곱이잖아. A 4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니까 오메가 제곱 A 제곱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막 하다 보면 여기 뒤편 있지. 여기 그 다음 6개는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뒤에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 4제곱일 거잖아. 그러면 얘가 요거 제곱한 거니까 오메가 제곱 A 제곱이고 우리가 찾은 A 제곱은 오메가 A니까 얘가 오메가 세제곱 A겠지, 그렇지?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찾는 거야. 계속 차수를 낮춰나가는 거야. 얘 하나 가지고 A 제곱은 오메가 A다 하나 가지고 계속 차수를 낮춰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세 개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만나면 0 되지 않아? 그냥 싹 다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6개씩 하면 0 나와.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제곱, 2제곱, 3제곱 이거 있잖아. 6개씩 끊으면 0이 나온다. 6개씩 끊으면. 그러면 총 50개니까 6개씩 끊었을 때 8묶음 나오고 A의 49제곱, 50제곱 남잖아. 그게 이거 2개인 거지. 이거 2개. 그게 이거 2개인 거지. 그래서 이게 A제곱이었잖아.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규칙 찾기라서 이런 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교시 끝. 했다가 2교시 합시다.